여러분, 국밥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국밥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메뉴가 떠오르시나요? 과거 수도권 지역에서 국밥, 탕반 하면 이제 설렁탕이나 갈비탕 등이 이제 먼저 거론되곤 했습니다. 지금 중장년층 분들이 이제 한참 경제 주역으로 활동하실 그런 시절이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버지와 설렁탕을 먹으러 자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설렁탕 비중보다 이제 순댓국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식재료 원가 부담과 대중성, 조리법, 브랜드 확장성 등 이제 다채로운 요인이 그 탕반이라는 메뉴와 결합을 하면서 나타난 어떤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2030, 그 이하의 세대들에겐 국밥하면 순댓국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일 겁니다. 물론 맛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아주 예전에 그 소를 활용했던 것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돼지 활용도가 좀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에서는 팽현숙의 옛날 순댓국 스토리를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팽현숙 대표의 남편인 그 최양락 씨의 아주 왕팬이에요. 그 옛날에 그 꽁트 그 시절부터 뭐 보이는 라디오, 뭐 재밌는 라디오, 그런 것들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재밌는 라디오였어. 네, 그리고 이제 그 팽 대표는 약 이제 30여 년간 외식업 분야에서 활약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최근 함께 이제 예능에 출연하고 있어서 이제 팬들의 향수를 다시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팽현숙의 옛날 순댓국. 입구부터 강렬합니다. PHS 푸드. 방송에서 보니까 이제 그 향후 김치 사업도 예정 중이시라는데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라 계단을 올라가야지 홀이 나옵니다. 우측에는 귀여운 돼지상도 있군요. 예,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위험해요. 살살 조심조심. 카페 홍보물 있고요. 모파상, 그리고 팽수도 왔었구나. 예,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그 라디오 시절 최양락 씨 사진도 있고. 네. 평일이었고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손님이 꽤 있죠. 예. 그리고 매장 입구에는 그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가벼운 군것질거리를 마련해 뒀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가벼운 후식, 운영자로서는 이제 소소하지만 그 추가 매출 요인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참, 근데 그 믹스 커피는 무료로 마실 수 있답니다. 저희 가족들은 가끔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주말 피크타임엔 웨이팅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문 시 참고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때는 손님이 조금 줄어든 때예요. 자, 메뉴판을 봅니다. 26년 고집해온 한방 순댓국. 요게 이제 그 모토인 모양이에요. 메뉴판에 써 있거든요. 양은 아주 푸짐한 편이라 그래서 일반 순댓국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배가 고파서 약간은 이제 의심을 하면서 주문을 했어요. 특 시킬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메뉴판 옆에 그림도 살펴봅니다. 핑크핑크하죠. 다정한 분위기의 인물화예요. 청에서 최양락 씨에게 그림을 줄 일이 뭔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최양락 씨가 교통안전 홍보대사라고 하네요. 좌측 카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에는 주방이 있고 그 옆에 오른쪽은 서빙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는 이렇게 뚜껑이 덮인 독에 나옵니다. 취향껏 드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그 국밥집 찬으로 배추김치를 중시하는 편이에요. 무보다 상대적으로 맛을 내는 것도 힘들고 관리하는 것도 까다롭지만 그 제대로 된 김치 한 가지면 국밥 자체의 평가 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맛에 이곳 김치는 배추와 무 둘 다 맛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배추가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주 시지도 아주 생 것도 아닌 시원하면서도 맵싹한 그런 맛이었어요. 그 팽 대표가 계획 중이라는 김치 사업도 이 정도 맛만 유지할 수 있다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던 순댓국의 등장. 광화문에 있는 그 화목 순댓국처럼 쟁반에 내오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빙의 편의나 손님의 화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뚝배기 받침보다는 넓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고 옮기기도 편하고 먹는 사람도 그 쟁반의 공간까지를 인지하겠죠. 그래서 뚝배기에 손이 닿는 일이 조금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상 차림을 보실까요? 야, 뜨끈한 뚝배기 보니까 보는 제 속도 따뜻해지네요. 이곳 순댓국은 약간의 파만 올려서 제공이 됩니다. 이제 각종 양념에 첨가는 개인 몫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 넣어서 제공하면서 이게 이제 가장 맛있는 양념의 배합이다 라는 집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취향을 반영해서 먹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해요. 왜냐면 어떤 날은 들깨가루를 먹고 싶고 어떤 날은 좀 덜 먹고 싶고 뭐 요런 차이랄까? 뭔지 아시죠? 후추와 들깨, 새우젓, 양념가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양념가루가 발군의 아이템이에요. 그 양념장, 즉 다대기를 분말로 만든 것인데 이게 이제 그 기존 물성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제품인 거죠. 일반 양념장은 수분이 있다 보니까 장기간 보관이 힘듭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익지 않아요. 심해지면 이제 쉬죠. 즉 맛이 변합니다. 그리고 손님 상에 비치할 경우에도 이제 여러 명이 쓰다 보면 관리가 힘들게 됩니다. 양념이 여기저기 묻는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분말로 만들면 위생적으로나 시각적으로도 그 상차림의 완성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맛도 깔끔하게 칼칼한 그런 맛이었어요.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만 따로 어디서 안 파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네, 저는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까 주문하면서 약간 의심했었는데 양 푸짐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나 보통 양의 남성 이런 경우에는 일반 순댓국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많아요. 자, 이제 저와 순댓국 둘만의 시간입니다. 뽀얀 국물 한 입. 뜨거워. 진시름 이근. 그리고 두 입. 국물이 정말 진하더라고요. 순댓국에선 단연 1호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예요.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탄산을 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음료도 가격이 착했어요. 병음료를 판매하는데 1,000원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조금 쉬었다 가셔도 좋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이점을 살려서 휴식 공간으로 마련해뒀거든요. 식물도 여럿 있어서 나들이 느낌이 물씬 나고 좋았습니다.